그래서 주식 시장에 가까이 해야 되는 분들은 성향이 있어요. 굉장히 냉철하고 판단이 빠르고 내가 잃어버린 그 자금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게 안 돼서. 저도 안 돼.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들어간 돈이 공중으로 나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공중으로 보내된 그 돈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대결쇼 신과 함께 진행을 맡은 신재민입니다. 신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알토마토 집통에서도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포터즈요? 예, 대학생들 뭐 아니면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서포터즈들이 저희에게 질문지를 엄청 보내주셨어요. 그 서포터즈가 뭐 하는 거예요? 서포트하는 거죠. 서포트. 그러니까 네. 방송국 일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건 대학생들 인턴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방송국에 네. 인턴을 하면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네, 강의도 제가 계속 해주고 있었거든요.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결국은 서포터즈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궁금한 사항. 요즘 네. 20대들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그럼요. 많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많죠. 네, 그래서 한 51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나머지 것들 다 처리했고, 네, 이제 남은 주제가 한 몇 개 되는데, 네. 요거 대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어려운 건 다 처리하셨죠. 그럼요. 죽을 뻔했습니다. 네, 무슨 생각 드십니까? 지금 명상 중이신가요? 네. 요즘 젊은이 질문이 날카로워요. 그죠?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20대 초중반 때는 금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은행은 돈 맡아주는 곳.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곳, 혹은 뭐 대출하는 곳, 네. 뭐 그 정도. 그리고 제가 또 20대 초중반 뭐 그때만 해도 은행 금리가 사실 굉장히 셌습니다. 셌어요? 그럼요. 저렴한 게 아니고 15%짜리도 있었고, 네네. 10%짜리도 있었고 그래요. 지금은 뭐 그런 금리는 뭐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구경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때는 또 한 20년 IMF 전후로 해서는 대출 거의 다 끼고 집을 사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지금 대출이 워낙 또 이렇게 타이트해져 가지고 네. 또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것은 또 조금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금리 그리고 부동산 뭐 증시 이런 것들 어떤 그런 연결고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이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네. 너무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결국은 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뭐 물론 정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너무 거시적인 것만 보느라 이 숲만 보느라 나무를 못 보는 그런 좀 시각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네. 좀 반대 입장입니다. 네네. 부동산은 좀 거시적인 시각을 사실은 가져야 돼요. 일단 황금성이 워낙 힘들고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금리 은행 이자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생각을 하죠. 네.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데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네네.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니까 그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 생각했던 비용과는 다르게 또 다른 부수적인 비용들이 이제 금융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집들을 이제 내어놓는 매물로 시장에 내어놓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 네네. 또 임차 같은 경우도 네. 요즘 젊은이들이 전세를 들어갈 때 자기 자본 다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없죠. 독립할 때 집에서 조금 도움을 받거나 자기가 모은 돈 더하기 이제 금융 비용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은행 이자가 올라가면은 주거 비용이 사실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동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비싼 집으로 이 생활 주거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가 사실은 쉬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든지 매수든지 은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네, 좋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이게 원리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관관계 분석이란 게 있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
아파트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담장이 무너지는 것과 아파트값 상승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 담장이 무너지는 것과 아파트값 상승 요인이 상관이 있대요. 분석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계의 오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금리라는 것도 물론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모든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리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내는 사람들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메인의 요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금리를 공부하고 증시와 부동산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그 시기에 GTX 들어오는 게 더 세겠습니까? 금리 낮아지는 게 더 세겠습니까? GTX가 더 그 얘기인 효과를 거예요. 미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영향을 공부하고 있을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임장 다녀라. 아 그런데 네.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호재, 네네. 또 개발 계획 네네. 이런 것들 따라서 부동산에 주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은 네. 지금 여기 청년들 질문하신 것처럼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금리와 증시와 부동산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원론적이고 중요하고 그래서 또 단순하게 미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그림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러면 그 호재나 네, 이런 네. 것들보다는 네. 조금 더 철저하게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내가 개념을 정립하고 가지고 있어야 좋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네. 사고 팔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그게 만약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면 제가 이게 왜 무시해도 좋을 만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표님 말씀대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지가는 내려가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지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100% 이것을 반영한다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정합니다. 네.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과거 참여정부 시대 때 네. 금리 인상이 한 7차례 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집값이 그와 반비례해서 떨어졌느냐? 아닌 거죠. 아니죠. 그 얘기는 집값도 올랐죠. 그렇죠.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네, 네.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는 학자들의 이론과 그리고 또 큰 틀에서 보는 부동산 가격의 높낮이와는 또 다른 자잘자잘한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 네. 예를 들어서 뭐그 학자들이 이야기 다 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게 같으면은 뭐 저는 아마 책 보고 투자하면 되니까. 그럼 꽤 부자가 학자들은 교직에 있지 않고 그냥 은둔해서 자기 투자하겠죠. 학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 다 합쳐서 결국은 그 공부할 시간에 임장이나 더 가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포트폴리오 관점에 봐서도 사실은 네. 금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네. 내가 주식에 얼마를 투자하고 또 채권을 또 혹은 부동산을 네. 또 현금을 어떤 식으로 보유할 건지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도 사실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재를 쫓아가는 부동산은 좀 비싸요. 그건 호재가 시작됐다. 네. 혹은 호재라는 것은 개발 정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남보다 먼저 개발 정보를 알고 미리 그 부동산을 선점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지만은 네. 내가 아는 정보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정보예요. 그럼요. 사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한 거는 지금 뭐 다시 호재로 얘기를 하기가 제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호재 속에서도 저렴한 걸 찾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일단 차치하고 그 저는 자꾸 싸우자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사이 좋잖아요. 어디서 좀 놀았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자, 증시와 부동산의 관계 어떤 느낌이? 주식은 현금에 준하는 그렇죠. 황금성이 그래도 현금에 빠르니까. 준하는 자산이고 네. 부동산은 황금성이 굉장히 어려운 네. 또 안목 자체도 거시적으로 최소 2년, 4년 혹은 10년 그 이상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환경 변화나 또 제도나 정책에 따라서 반영하는 그 폭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죠.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선반영의 개념이고, 그죠? 그렇죠. 네. 호재 선반영. 그렇죠. 네.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반영이란 개념이며 후반영이란 얘기며 결국은 이 선반영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청년들이 조금 더 작은 규모로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부동산 쪽에 좀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주식을 사실은
지금까지 27년 살아오면서 미안해요. 왜 갑자기 미안해?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목돈 여윳돈이 좀 생겨서 네네. 은행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좀 뒀다가 저는 이자 개념도 사실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 통장에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넣은 돈하고는 너무 형편없이 그렇죠. 이거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도 네. 더 딸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렇나? 맞아요. 그 주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와, 우리 집 사람이 하면 쫓겨나시던데. 그래서 주식 시장에 가까이 해야 되는 분들은 성향이 있어요. 굉장히 냉철하고 판단이 빠르고 내가 잃어버린 그 자금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게 안 돼서 저도 안 돼.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들어간 돈이 네. 공중을 나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공중을 보내된 그 돈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옥장길 따라 밤길 거니라 고운님 함께 집에 오는데 금리와 주식과 부동산의 뭐 상관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한 한 줄 평을 말씀해 주신다면. 멀리 큰 그림을 그리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식도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지만은 특별히 부동산은 그보다 조금 더 긴 흐름이 필요하고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잘 이렇게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고 잘 안문하는 그러려면은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금리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없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 강한 압력이 더 작용하는 다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금리 공부하고 이 주식 공부하고 뭐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공부하는 그 시간에 진짜 임장 한 번 더 가서 이 호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공부를 차라리 한번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건 사실 뭐 지금 대표님께 사실 최적화된 질문이 아닐까. 왜냐? 저는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시행사지.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해준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사실은. 못하네요. 네? 못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어떤 걸 주로 봐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매매의 경우는 자산 가치로서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기 산꼭대기에 한 3만 평이 있어요. 길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쓸데없는 나무 팔아도 소용없는 그런, 돈도 안 되는. 그럼요. 네. 그런데 있는 산을 뭐 평당 100원에 판다고 칩시다. 그렇지도 없겠지만은 네. 그 덥석 샀어요. 네. 그러면 자손 만 대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산을. 그렇죠. 팔 수도 없지. 그럼요. 네. 그리고 그 내 산에 내 땅에 한번 가려면 길이 없으니까 정글을 해치고. 뭐 헬리콥터 타고 떨어지든지 뭐. 네. 그래서 네. 부동산을 처음 매매로 접근할 때는 네. 이게 앞으로 자산 가치로서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 게 여분이 있는가, 여력이 있는가, 그걸 제일 먼저 봐야 되고 요즘은 등기사항 뭐 증명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갑구와 을구로 나눠집니다. 갑구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을구는 이 집을 통해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건, 예를 들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든가 뭐뭐하시오 법적 다툼이 있어서 가압류가 들어왔다든가 가등기가 들어왔다든가 혹은 뭐 유치권이 있다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사실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잘못 사서 내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 재산이 몇 억씩 혹은 또 정말 열심히 번 그 돈들이 보증금으로 묶여서 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권리 분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요즘 저희 사무실 여의도 인근에 있어서 여의도에 지내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집어들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린생활시설. 거기는 이 집 대출이 안 돼요. 네.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고 그리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저런 형태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괜찮은 집들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가야 된다. 또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안에 여러 세대가 들어서 살지만은 실제로는 주택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주인분이 이 건물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대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10억짜리 건물에 5억을 대출을 일으켰어요. 네. 그러면 전세가 내 집 1억짜리가 4채가 들어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또 더 그러면 크겠죠. 9억이죠. 네. 그 뒤에 보증금 1,000만 원짜리가 10집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1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부동산 가격 10억. 대출 플러스 보증금 네. 10억.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최악의 경우에 이 집 경매에 넘어갔다. 그럼 전세 들어간 1억짜리 4명과 보증금 들어간 그 사람들의 보증금 절대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진짜 불인이들은 부동산에 가서 진짜 눈탱이 딱 막는 거 아닌가. 겁부터 나기 시작하면서 들어와요, 일단. 그리고 내가 일단 보호받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너무 모른다라는 걸 가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참 이 비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이 직업군이 신뢰도가 그치. 네. 떨어져 있다. 네. 근데 그건 사실은 자업자득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중개업소에 들어갈 때 네. 내가 어떤 주거 형태로 갈 것인지, 내 자금 여력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나 내가 가능한지를 먼저 사실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갈 때 나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현금 여력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내가 알아보니까 대출은 내게 얼마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라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아, 솔직하게. 자, 그러면은 눈빛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들어갔어요. 약간 그 왜 고양이 무슨 만화 고양이 뭐죠? 그 이름? 만화 고양이. 자꾸 근데 대표님 아니 눈빛 이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 톰과 제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옛날이고. 잠깐 장화 씨는 고양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초년생들 불인이들이 눈빛을 그 장화 씨는 고양이처럼 이렇게 뜨고 갈지 아니면 진짜 약간 인상 팍 쓰고 이렇게 들어갈지 이거 먼저 컨셉을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막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착할 것 같은 어린 양. 그렇게 들어가야 될 건지 예. 아니면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 먼저 힘을 좀 주고 들어갈 건지 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왜 그렇게 들어와요 근데? 아니 여기 뭐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뭐 왜 그렇게 눈에 힘을 주고 어디서 좀 놀았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오히려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똑똑하고 정보에 많이 오픈돼가지고 들어올 때 특약을 이만큼 적어서 들어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특약 해주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 99.999%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져온 정보예요. 근데 이대로 계약서를 내밀면 집주인의 계약한 사람 대한민국에 없지. 1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돼 있거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임대인이 실수로 어떻게 저떻게 했을 때 임차인은 단돈 1원도 손해보지 않게끔 계약서를 써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할 거고 그렇죠. 이럴 때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해주는 게 저 같은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들을 찾으셔서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겁내실 필요 없고 잘 하시는 것처럼 하면 되고요. 하시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내게 이제 그런 삶의 여유 하는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발품 팔 때 유의해야 될 상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정리 멘트로 한 줄평 말씀해 주신다면. 겁내지 마라. 그러나 겁내지 마라. 그러나 돌다리도 이렇게 한번 두들겨보고. 그럼 저는 한 줄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짬밥이라고 하나요? 짬밥이 쌓이면 당연히 그 들어갈 때 뭐 당연히 이 느긋하게 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기 때문에 너무 겁내거나 걱정하지 말고 진짜 내가 궁금한 거 말씀하신 대로 좀 잘 물어보겠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좀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물어보시고 진짜 얻어갈 거 잘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임장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걸 꼭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린답니다. 스태프들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항상 어색해 이거를. 그죠? 네, 이거 하긴 해야 되니까. 저 구독도 했고 좋아요도 했는데 알림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어요. 그 종 모양이
이 짝대기 있으면 안 되고 그 종 모양의 짝대기를 없애야 되는구나. 이렇게 흔들흔들 아. 그렇게까지. 오늘 알림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독을 2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구독 취소되는 거예요. 2번 누르면 안 됩니다. 네, 한 번만, 아니면 3번만, 5번. 홀수로 눌러야 네, 돼요. 홀수로 눌러야 됩니다.